이후 박찬대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고 참담한 제2의 개사과였습니다. 고개는 숙였는데 왜 고개를 숙였는지는 미스테리로 남는 140분이었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를 지켜보신 많은 국민께서 내가 이러려고 생중계를 지켜봤나 자괴감이 들었다고 한탄합니다. 이번 담화를 통해 분명해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자격이 없다. 둘째, 김건희 특검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시종일관 위협적인 자세, 진실을 피하는 변명과 거짓말, 헌법과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대통령의 태도와 인식은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통령 자격이 있느냐는 물음을 남겼고 그에 대한 대답은 아니올시다입니다.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대통령은 민주공화국에 어울리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가족과 주변에 특혜를 주는 것은 국법을 무너뜨리는 것이라면서 정작 김건희 특검은 거부하겠다는 모순은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해야 하는 당위성과 명분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이 박근혜 특검에 참여했으면서 특검이 헌법에 반한다는 궤변을 뻔뻔하게 늘어놓는 모습은 아연실색하게 합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라고 말했던 대통령이 특검을 거부한다면 이유는 딱 하나, 지은 죄가 많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을 관철하겠습니다. 김건희를 특검하라는 국민의 명령을 이행하겠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제 결단하십시오. 적당히 말로 때울 수 있는 시간은 끝났습니다. 정권과 함께 몰락할 것인지 민심과 함께 할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제 결단하십시오. 자격도 없는 대통령의 호위무사로 분노한 민심에 휩쓸려 사라질 것인지 국민의 편에서 함께 싸울 것인지 선택하십시오. 예, 지금부터 원내대책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민주당이 진정성이 없다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사과의 진정성은 국민들께서 평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다른 사람의 사과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묻습니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에 대해 진정성을 논하기에 앞서 본인의 잘못에 대해 단 한 번이라도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한 책임조차 인정하지 않아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배우자 김혜경 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이 대표 본인의 선거운동을 위해 민주당 의원들 배우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자리에서 일어난 문제입니다. 김혜경 씨는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각자 계산한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당시 도청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1년 내내 금투세 논란을 질질 끌면서 우리 주식시장을 혼란에 빠뜨렸던 것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었고 한술 더 떠서 원래 주가 하락을 우리 정부 탓으로 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뿐만 아닙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에는 총 9명의 야당 전 현직 국회의원이 연루되었고 그중에 윤관석 전 민주당 사무총장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징역 9년을 구형받았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단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민주당 신영대 의원은 민주당 의석수를 줄이기 위한 검찰의 작전이라는 황당한 주장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그 뻔뻔함이 가히 기네스북에 오를 만합니다. 이재명 대표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진정으로 국민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대통령의 사과를 트집 잡기 전에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되돌아보고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주일 뒤면 이재명 대표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야당은 판결을 앞두고 정부 여당과 사법부를 압박하는 위헌적인 특검 탄핵 공세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특검을 위한 비상행동이라며 국회가 민생법안 예산심사에 몰두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민주당은 매일 저녁 국회 로텐더홀에 모여 농성 중입니다. 지난주 장애 집회가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자 170석의 거대 의석을 차지한 자신들이 안방을 차지하며 농성을 벌이며 큰소리 치는 것입니다. 내일은 민주당과 민노총이 거리로 나와 정권 퇴진 구호를 외치며 투쟁할 것입니다. 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범죄 방어에 전념하고 있는 민주당, 전직 핵심 간부가 북한과 체제전복 지령을 주고받아 법정 구속된 민주노총, 이들이 벌이는 정권 퇴진 투쟁의 본질이 무엇인지 국민들께서 직시하고 심판해 주실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덮기 위해 행정부와 사법부를 흔드는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반드시 국민과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예산심사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예결산 심사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어제와 오늘 종합정책 질의를 진행합니다. 2025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50명의 여야 국회의원이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을 상대로 치열하게 토론하고 협의하는 시간입니다. 나라 살림의 틀과 방향을 정하는 예산 심의만큼은 정쟁보다는 민생을 우선순위에 놓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입니다. 하지만 야당 의원들은 약 680조 원 규모의 예산은 안중에도 없이 대통령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퍼붓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총리를 향해 대통령 임기가 조기 종료되는 방법으로 대통령 하야, 헌재에 의한 탄핵, 임기 단축 개헌이 있는데 어느 방법이 명예로운 퇴진이냐는 황당한 질문을 하며 대통령께 임기 단축 개헌을 권유할 생각이 없냐는 조롱에 가까운 망언을 내뱉었습니다. 또한 윤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에서 한 약속을 지키려면 1,000조 원 이상이 든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며 예산마저 정쟁화시키기에 급급했습니다. 당대표 방탄에 올인한 민주당과 조국당은 탄핵과 특검에 쏟아붓는 에너지의 10분의 1만큼이라도 민생에 진지하게 임할 수는 없는 것입니까? 대내외적으로 경제, 외교, 안보 상황이 매우 엄중한 만큼 예산 국회만큼은 달라야 합니다. 국민 삶에 직결된 예산 심사만이라도 정쟁을 중단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